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과 1차 방역 대응 요원 등이 백신을 맞았는데 이제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 전문가들은 노약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치명률이 더 높은 만큼 몸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백신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서요. 일반인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고 의사 소견서 없이도 이틀을 쉬는 이른바 백신 휴가도 오늘부터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추가 25만 명분이 어제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75살 이상 노인 350만 명이 맞게 될 백신입니다.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은 연령과 상관없이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에 설치된 46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만성 또는 기저질환이 있어도 접종하는 편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접종 후 하루 이틀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이나 장시간 목욕, 음주 등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령자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가족이나 지인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후 발열, 몸살 등 불편한 증세가 나타나면 해열제를 먹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오늘부터는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낀다면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는 보육교사들의 접종도 시작됩니다. 먼저 장애아 교육시설 종사자 15,000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맞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항공승무원도 다음 달부터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어 6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와 경찰, 군인 등의 접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가 확보한 백신 분량이 계획대로 공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각국이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을 벌이면서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이미 500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당초 계획대로 확보해서 서둘러 접종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걱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 76만여 명이 맞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가 8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지난 한 달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6만여 명을 분석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100만 명당 8.3명이 감염됐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4.5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면역이 형성되는 2주 후부터는 확진자 숫자가 1.2명으로 줄었습니다. 환산하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서 104명의 확진자가 나올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2주 후부턴 15명만 감염됐습니다. 백신이 86%의 감염을 예방했다는 결과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70%대 효과가 나온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예상보다 빨리 2차 접종분을 푼 것도 이런 기록을 염두에 뒀을 거란 분석입니다. 실제로 효과 평가 해보니까 이 정도로 좋으면 굳이 2차 하려고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하는 판단이 드는 거는 당연하죠. 그러나 당겨 맞기도 한계는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57만 회분, 그제까지 딱 절반인 79만 명이 맞았습니다. 4월 3주에 43만 회분이 와도 200만 명, 2분기 안에 접종해야 할 770만 명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접종 간격을 최대치인 12주로 늘려도 5월 중순부턴 2차 접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전에 본계약 물량인 350만 명분이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당겨 맞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화이자 백신도 본계약 물량 300만 명분이 늦게 들어오면 접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불안에 러시아 백신 도입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미국에서는 제약사 화이자 측이 12살에서 15살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초기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방 효과가 10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검증 절차를 완전히 마친 것은 아니지만 올가을 새학기 이전에는 청소년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학교 수업 정상화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6살 소년 아를로 스맨슨과 3살 위 누나 피비,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한 어린이들입니다. Ready? You're gonna do great. And go. Good job.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16살 이상, 모더나 백신은 18살 이상 성인만 맞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Was not a hard decision at all for me. We believe in the science of vaccines, and we were excited at the opportunity to be a part of it. 화이자 측은 임상시험 가운데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의 경우 예방 효과가 100%라고 초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청소년 1,130여 명 가운데 감염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임상 규모가 작은 데다 자료 검증 절차를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이자 측은 가능한 한 빨리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확대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It's likely a green light to move forward to move down in terms of vaccinating adolescents 12 to 15. 모더나 백신도 올해 여름쯤 청소년 대상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당국은 가을 학기 전에는 청소년부터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 know for parents like myself, like yourself, it makes you feel even more confident about your kids potentially being back in the classroom soon. 바이든 정부의 학교 수업 정상화 추진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지난 월요일 전격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쯤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임대료를 9%가량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신규 임대계약으로 보증금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니 보증금을 줄인 대신 월세를 10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로 따지면 9.17% 올린 셈입니다. 계약 시기는 지난해 7월 3일. 그런데 박 의원은 앞서 임대료 상한을 5%로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월세 상한제법은 박 의원이 임대료를 올린 그달 말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후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야당이 반발하자 박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러면은 약간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계약을 마친 데다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한 계약이어서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또 하나의 내로남불 임대료 인상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했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이 죄송스럽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나빠졌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죄회견을 자청해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사태 등에 대한 반성을 쏟아냈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자 사과 전략을 본격화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오히려 막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규제 완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처음 집을 장만하는 경우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청년 월세를 확대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 위원장은 회견을 마친 뒤 지난 총선 때는 종부세 인하를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재산세와 착각했다며 뒤늦게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줄이고 정책 선거에 집중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지나친 공격이 오히려 지지층 확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부산을 찾은 당 지도부는 다시 한번 야당 후보들을 공격하면서 바닥 민심은 바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거짓말과 끝없이 터져나오는 의혹으로 인해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민심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폭스바겐이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됐는데요. 전기차에 중점을 두고 브랜드 이름을 바꾼다고 만우절 거짓말을 했는데 주가가 한때 급등을 하면서입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가 큰 논란을 불러온 일들도 지난해 있었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만우절은 해킹이나 휴대전화 등을 통한 피싱 피해도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미국 폭스바겐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중점을 두고 이름을 볼츠바겐으로 바꾼다는 트윗에 최고 경영자 명의의 성명도 냈는데 모두 만우절 농담이었던 겁니다. 전기차 출시일에 맞춰 발표하고 사실 확인까지 한 탓에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 많았고 주가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주가 조작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만우절에 예고된 파티가 논란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파티 계획에 호응한 사람들이 18,000명이 넘습니다. Je comprends que les jeunes ont envie de s'amuser et faire ce genre de blague, surtout que c'est un 1er avril, donc ok, c'est une blague légère, c'est délicat, mais bon, ça n'empêchera pas les gens de se réunir, je pense. 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해치는 이런 모임을 기획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도를 넘는 장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악성 코드 배포 등 해킹이 많이 벌어져 만우절은 보안업체들이 긴장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는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백신 접종 안내 문자가 많아 이런 문자로 위장한 해킹 시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